네, 그러면 8장 호흡 시스템과 순환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과 초월의 길목에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안점은 신경계가 되었는데요.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신경계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신경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함께 발달이 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호흡계와 순환계예요. 그래서 호흡계와 순환계 중에서도 특히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산소의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3.5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106가지 정도의 원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자를 가장 강하게 당기는 힘이 있는 원자가 가장 첫 번째는 불소예요. 플로르. 두 번째는 산소예요. 세 번째는 질소. 그래서 산소가 왜 중요한가? 전기 음성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원자에 있는 결합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쓰레기를 해치우는 것처럼 모든 물질들을 분해하는 최종착역에 산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모나드론 53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신의 관념에는 무한히 많은 가능 세계가 있지만 그들 가운데 오직 하나의 세계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세계요. 다른 세계보다 이 세계를 결정하도록 이끄는 신의 선택에도 하나의 충족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충족 이유는 본질적으로 빅뱅, 우주의 탄생부터 원자의 구조, 핵과 플러스 전하를 띤 핵과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포획돼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 관계성 속에서 이미 충족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자면 옥텟 규칙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모든 원자는 최각 전자가 8개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원자 간의 결합을 해서도 8개를 만들고 또 결합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어떤 화학적인 기초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라이프니츠의 충족 이유에 대한 과학적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고 복잡하고 정교한 신경 시스템은 보다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잖아요. 과거에는 지구가 가운데 있고 태양이 주위를 돌았죠. 우주의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실증적인 증거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해서 논리적인 추론을 했을 때 지구가 가운데 있고 우주가 돌기보다는 태양이 가운데 있고 지구가 도는 것이 천체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보다 합리적이다, 설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동설을 주장을 했고 그때 지구 중심적인 사고는 사라졌어요. 또 다윈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후부터 인간 중심의 사고도 사라졌어요. 또 아인슈타인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이는 물질이라는 것은 에너지로 변환이 될 수 있고 여기서 에너지라는 건 빛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빛으로 변환이 될 수도 있고 빛은 다시 물질로도 변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질 에너지 등가 원리를 제안을 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이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늄이나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을 분해가 되면서 그때 질량이 없어지고 그 여분의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 에너지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발전소고요. 원자력 발전소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남은 특성, 즉 다른 동물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성이나 의지 또는 영성 이런 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20여 년 동안 기능성 MRI,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라는 게 널리 보급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990년 이후로 MRI가 도입이 되면서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마음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사랑이나 공포, 불안, 희망 이런 것들도 본질적으로는 뇌의 활동, 특정한 뇌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 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심지어 고통조차도 뇌의 활동을 동반해야 한다. 이러한 관찰들과 함께 신경 시스템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 반응과 심리적인 현상들, 판단, 행동으로의 연결 이런 것까지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와 메커니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신경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